유사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사나 코리아 세일즈 부서 김준희입니다. 유사나 비즈니스 성장의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리더가 아닐까요? 나와 함께 일하는 팀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파트너가 정말 많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번 세션은 이러한 리더를 후원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성장으로 유사나 코리아를 대표하는 리더,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안시현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안시현입니다. 네, 안시현 사장님의 팀에도 정말 멋진 리더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멋진 강연 부탁드립니다. 세션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많은 직업들을 가졌지만 제가 좀 가장 오래 했던 직업이 캐디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수입적으로는 만족스러웠는데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겨울에는 너무 춥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운 일이라 가지고 이걸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일을 했었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병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만두다 보니까 수입이 아무래도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난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늘 다시 원점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노력들이 좀 축적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알게 된 사업이 유선화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나의 모든 파트너가 리더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단순히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유선화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살아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유선화 사업을 누군가의 권유가 아닌 제 스스로 찾아낸 사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한 분명한 목표가 Y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들은 저의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Y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요, 자꾸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듯이, 내가 스스로가 뭔가를 다잡을 수 없다고 하면 외부의 영향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파트너들께 당신이 리더다, 당신이 이 라인을 책임질 핵심 키 리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주입 아닌 주입을 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도 내가 리더인가? 진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건가? 내가 키 리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또 하다가도 또 어떤 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진짜 간절한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또 알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누구나 간절하다고 말을 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안 간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간절하다는 그 말에 많이 속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간절한 사람은요, 성실해요. 성실하고 또 표정과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파트너가 진짜 간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파트너를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파트너 한 번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분에게 처음에 기대가 1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말을 못한다, 자신이 없다,
주위에 영양제 먹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뭐 안 되는 이유들만 자꾸 얘기를 하길래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산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었던 그분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미팅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미팅을 그렇게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니 들어보라고 하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제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그대로 사업에 적용을 시키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저희 팀의 핵심 멤버로 빠르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유산화 비즈니스는 그냥 망망대해 혼자 알아서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앞서가는 물결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일인데요. 누구의 방법을 따라 하실 건가요? 당연히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스포너님의 방법을 따라하는 게 맞겠죠. 근데 따라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복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복제와 복사는 또 다르거든요. 복사에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따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포너니 방법을 그대로 내가 믿고 따라하다 보면 나 또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스포너를 복제하라고 하니까 또 이런 분이 계시죠. 난 안 돼? 이렇게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스폰서를 복제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고 재창조된 내가 또 다른 복제의 원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내가 리더가 되어야 또 파트너를 리더로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 있다. 자, 내가 그만큼 확실한 원본이 되어야 또 복사본이 선명하겠죠. 내가 1cm만 틀려도 나의 파트너는 1000m가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늘 내가 확실한 원본이 맞는지 점검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스폰서님의 성공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스폰서님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다 보면 작은 부분까지 점검하면서 확실한 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의 어떤 모습이 복제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먼저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팀에 키리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나의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키리더가 담길 수 없을 뿐더러 내 그릇이 깨지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이 커야 그만큼 많은 키리더를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다 다른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팀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시고 그럼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심을 좀 갖고 정성을 쏟다 보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기대가 1도 없었던 파트너도 정말 멋진 핵심 키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나는 리더의 마음가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성장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미 마음가짐은요 다이아몬드 이상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직급은 골드였고 그 골드에서 또 이그제큐티브 골드까지 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시간이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고 근데 그 힘든 만큼 또 내공이 굉장히 많이 쌓였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무엇을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공의 8단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의 8단계 속에서
사업을 단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 성공의 8단계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이 따라오기가 힘들었겠죠. 성공의 8단계 다들 아시나요?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 명단 작성, 그리고 초청, 초대를 하고, 초대해서 뭐 하실 거예요? 사업 설명하겠죠. 그리고 뭐 예스를 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고, 고민해 볼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속 조치를 하고, 또 그런 과정을 또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제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사실 매 순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파트너는 어느 단계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매 순간 혼란스럽고 헷갈리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보면 1단계에 많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세미나에 가자고 해도 가지 않을 거고요. 뭐 시간이 없다, 기타 등등, 아이가 아프다,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겠죠. 본인이 유산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낼 결단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배울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또 이어지지도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1단계에서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저도 골드에서 이그제큐티브 골드까지 그 정체되어 있는 시간 동안 우리 파트너들은 몇 단계에 있을까를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다들 1단계였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분들을 1대1로 만나면서, 진짜 유선아 가입했을 때 그 마음가짐 있지 않아? 그때 꿈꿨던 거 있지 않아? 상상했던 거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맞다, 나 그때 그랬는데,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제대로 해보자 라고 꿈터치를 하면서 그들이 또 이제 뭔가 약간 생기를, 활력을 그렇게 불어넣게 되면서 다시 제가 이기제큐티브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점검하시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을 더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질 거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아마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공의 8단계를 알고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다른 팀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팀에 또 성장하는 분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시죠. 물론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마음가짐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성공의 8단계, 이것만 정말 제대로 내가 실천하고 복제를 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공의 8단계에 왜 7단계에 보면 상담이 있는데 정말 스폰서님과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파트너들을 보면 저와 매일매일 소통하는 파트너분들이 성장을 굉장히 그것도 빠르게 크게 하더라고요. 성장이 더딘 파트너들 보면요, 전화를 안 해요, 저한테. 뭐 해가 바뀌어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다른 팀, 다른 리더의 뭔가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스포너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데 자꾸 레시피를 의심하고, 그리고 방법을 자꾸 바꾸면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스폰서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트너를 동기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승급해라, 성장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리더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승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먼저 성장하고 승급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선수범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나는 좋은 멘토일까? 좋은 스폰서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좋은 스폰서님의 뭐 조건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 타고난 리더가 10%고요.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길러진 리더가 5%, 그리고 상위 리더에 의해서 길러진 리더가 85%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의 성장, 성공을 믿는 것,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 리더의 존재와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형성하는 두 가지가요. 성품과 역량인데요. 사실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팀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다른 어쨌든 팀 속에서, 그룹 속에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성품은요. 굉장히 이제 성품이 좋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신뢰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건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과는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런 힘들 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눈빛,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게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성공의 8단계도 그저 알았고, 그리고 이제 성품도 또한 매일매일 내가 나의 성품을 또 세신하고,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면, 자, 이제는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프로모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 사업이 사실 자유의지에 맡겨지다 보니까, 의지박약이신 분들이 뭔가 성장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저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공의 8단계, 1단계에도 꿈과 목표 설정인데, 꿈과 목표가 다른 점은요, 기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기간까지 뭐 골드를 가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좀 명확한 목표를 세울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정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게 서바이벌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는데요. 212P를 13주 동안 해내는 프로모션인데요. 저희 팀의 골드 이상 리더님들이 가장 성장시켜야 되는 파트너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파트너들을 모집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요, 10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13주를 뭔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해내면 당연히 반드시 저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확한 목표가 없어가지고 심리적으로 풀어진 파트너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파트너들을 일하는 습관을 또 만들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해내신 분들은 당연히 골드 디렉터가 되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해내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일하는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정말 성공적이었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8년 정도 했는데요. 파트너들을 후원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뭐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좀 마음이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좀 생각을 정리해 보니 결국 뭐 파트너의 성장을 도왔던 그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나의 성장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파트너의 성장을 제가 또 열심히 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또 흔들리게 되면요. 그럴 때 또 마음도 무너지지만 또 이 사업에 좀 회의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 결국 내가 원했던 이 일을 했던 이유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나만 혼자 뭔가를 아둥바둥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 10명이 같이 하고 있고 100명이 함께 하고 있고 또 그게 500명이 되고 이렇게 또 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생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건요. 분명히 나보다 뛰어난 파트너들이 생기고요. 결국 그 파트너 분들도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겨내셔서요. 반드시 성장하실 거고 파트너들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셔서 더 멋진 리더님들을 후원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명칭, 이 명칭은 어떤 자격증이나 시험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책임감과 무게가 더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내가 먼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야 나의 파트너를 리더로 후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리더들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도 더 멋진 유산화의 다음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